공정의 판단을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식 때 참석한 SK 최태원 회장한테 어떤 관계냐고 물은 기자가 있었는데 이번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이런 질문하는 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자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워낙 그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서울의 소장이기도 하고 이어서 경우는 강조하겠다 이 문제에 심심한 부분을 풀기 위해서 직접 나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활경제연구소 김방희 소장이 진행하는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한국물 전문그룹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품질 보장 판촉물 판촉이지에서 USB 메모리를, 성공예감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자, 오늘 이것 침투율이라는 통계 소개해드리면서 우리나라가 세계 1위 했다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임수성님이 태권브이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아이고 어렸을 때 얼마나 좋아했던지. 9840번님도 요즘 뭐 식당 가도 이게 서빙하는 곳이 참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렇죠? 8130번님이 근데 편리하긴 한데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게 참 놀랍네요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미래 충격이라고 퓨처 쇼크라고 부르는 본질이라고 이것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대왕감자라는 아이디 쓰십니다. 그 일자리 많이 잃을 텐데 그럼 기계공학자가 대세 업종이 될까요? 해주셨는데 기계공학자라고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AI가 대체할 수도 있는 거고 다만 지금 그 침투율 조사 결과도 들여다보면 나옵니다만 단순 반복 업무가 이것으로 대체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 감정을 다루는 분야에서는 대체하기가 어렵겠죠 아직은. 그래서 왜 서울 강남에서 이 바텐더를 이것으로 만든 적이 있었는데요. 이 제조는 칵테일 제조는 잘하는데 고객하고 대화를 나눌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퇴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단순 반복 업무를 하고 있느냐 이걸 따져보는 게 중요하겠죠. 이건 뭘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는 샵 9770번이나 KBS 콩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토요일 성형예감 별책 프로에서 읽을 책은 스님은 숫자는 어떻게 진실을 말하는가 라는 책인데요. 이 스님이 빅히스토리 학자니까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인류와 역사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인데 숫자와 통계를 통해서 인간이 허상을 쫓고 실제 현실에서 간단하게 개선할 수 있는 것을 개선하지 않고 있다는 뼈아픈 지적을 합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책이니까 같이 해주시죠. 마지막으로 8131번님 의견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키오스크 다 좋은데요. 주객이 전도된 느낌입니다. 저도 실감합니다. 얼마 전에 아이스크림 가게 갔는데 손님은 키오스크가 받고 알바분들은 아이스크림 퍼다 담고 있거든요. 궁금한 게 있어서 알바분께 물었더니 키오스크 가서 해결하라고 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했는데 어느 대학가에 있는 커피집에서 커피에 대해서 그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그냥 키오스크 가서 다 해결하시라고. 이게 이곳의 룰이라고 얘기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고객이 왕이 아니라 키오스크의 노예가 됩니다. 경제를 듣습니다. 성공을 부릅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2000년대를 풍미하면서 국민 SNS로 불렸던 싸이월드. 최근에 어떤 이야링 프로그램 보니까 당시 싸이월드 속 인기곡들을 소환하면서 그때 감성을 되살리고 있더군요. 이렇게 많은 이들의 추억이 담긴 싸이월드가 내일 12월 17일 부활합니다.
170억 장의 사진 또 동영상으로 9천만 개 보관을 시작으로 해서 네이버와 카카오를 잇는 3대 플랫폼 회사가 되겠다는 남다른 각오도 비쳤는데 그동안 재개와 무산을 반복했던 역사가 있는 만큼 그것이 흔들리지 않을지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리딩 투자증권 유성만 연구원 연결해서 투자 관점에서 이 종목을 어떻게 봐야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리딩투자증권 이성만 연구원입니다. 유성만 씨는 이 싸이월드 세대는 아니시잖아요? 아닙니다. 저도 그러셨어요? 그 대학생 때 싸이월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석하시면서 남다른 감회를 느끼셨을 텐데 그 당시 싸이월드의 의미는 뭐였길래 그 당시 폭발적 인기를 얻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싸이월드는요, 우리나라 첫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자 그 최대 SNS, 그러니까 친한 사용자끼리 일정 교류도 맺고 예. 또 교류 미니 오피스를 꾸미는 데 필요한 가상재화인 다들 아시는 도토리 서비스를 통해서 예. 배경음악, 등 다양한 상품도 구매하고 그래서 그래서 도토리 수익 또한 2000년대 중반에는 하루 평균 3억, 연매출 기준도 한 1000억. 맞아요. 2009년에는 가입자가 3,200만을 넘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4,900만 명일 때였습니다요. 예. 지금 생각하면 상당히 그 잠재력이 큰 SNS 아니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경영학적으로도 이게 왜 몰락했을까가 상당히 관심사인데 어쩌다 이렇게 한때 국민 SNS였던 것이 어쩌면 세계를 선도할 수도 있었던 흐름이었는데 몰락하고 말았습니까?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바일 시대로 변화하는 거를 이렇게 못했습니다. 싸이월드가 우리가 PC 세대에 그 당시 대표적인 메신저였던 네이트홈과 연동이 되면서 국민 SNS가 됐다가 이제 모바일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 페이스북이건 카카오톡이건 새로운 형태의 이런 서비스가 나오는데 이런 쪽에 일단 대응을 못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싸이월드는 그 PC에 최적화됐는데 제가 말씀드린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SNS는 모바일에 최적화된 앱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쪽에 좀 대응이 늦었던 게 싸이월드가 몰락한 가장 큰 이유라 보고 있습니다. 그 어떤 중요한 시기에 경영 환경이 급변할 때 여기 대응을 못하면 아무리 잘 나가는 기업도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준 하나의 사례가 아닌가 싶은데 결국 2년 전에 서비스를 중단했고 그건 여러 가지 사회적 논란을 낳기도 했는데 그 후에도 이제 싸이월드 부활시키겠다는 여러 가지 제안들도 있었고 또 시도도 있었는데 잘 안 됐어요. 근데 이번엔 정말 서비스 자체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겁니까? 그래서 그동안 싸이월드가 이제 공식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한 이후로 다시 하다가 잘 안 됐다가 이제 올해부터 대주주단이 바뀌면서 이제 싸이월드 오픈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좀 늦어지는 이유가 이게 뭐냐면은 이제 싸이월드의 아까 말씀하신 사진이나 동영상 백업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주요 유통사들 SK텔레콤이나 KT 이런 데 있는데 이 백업을 하는 게 생각보다도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이제 아시겠지만 메타버스 서비스 시대가 열리는데 이게 또 싸이월드를 우리가 예전에 했던 그런 버전이 아니라 메타버스에 맞추려고 하는데 그거에 맞게 신규 개발하고 업그레이드 하는데 좀 또 공을 들이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좀 지연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조만간 좀 싸이월드의 새로운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5개 기업으로 구성된 싸이월드 G가 인수해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당장은 과거의 사진이나 동영상 필요한 분들이 많아서 들어갈 거라고 보거든요. 재개를 환영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보는데 이제 이 회사의 장기적인 전망 거기서 맞추느냐 아니면 새로운 서비스로 이 사람들을 붙잡아둘 수 있느냐 이런 건데 글쎄 새로운 서비스들을 뭘 하는 겁니까? 메타버스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과거와 똑같은 걸 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거의 단순한 추억팔이로만 끝날 거기 때문에 성공하기가 힘들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게 뭐가 있냐면 일단 그 메타버스 버전의 3D나 아니면 메타버스를 구현한 이런 새로운 미니룸 서비스 이런 걸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암호화폐 NFT 그 창작자 경제 등을 붙입니다. 그래서 싸이월드 도토리를 원래 했던 대로 각종 콘텐츠 아이템 구매를 쓸 수 있지만 또 이제 외부의 가상화폐인 예를 들면 그 페이코인 이런 거하고 연동을 해서 싸이월드 밖에서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고 또 그와 관련된 또 각종 원천 IP를 활용해서 NFT를 발행해서 NFT를 거래를 하면서 이것도 또한 가상화폐를 연동을 시키고요. 그리고 이 싸이월드 마치 그 유튜브 안에서 유튜버들이 하듯이 또 싸이월드 안에 이런 크리에이터들이 각종 콘텐츠를 생산해서 그걸 유통하면 그분들에게 또 보상을 해줘서 또 이거를 또 가상화폐와 연동을 시키는 즉 싸이월드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더 자세한 거 오픈이 되면은 일단 보실 수 있겠는데 기존의 싸이월드와는 좀 많이 다른 것을 기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윤석만 연구원 얘기만 들어도 뭔가 많이 시도한다 이런 느낌은 있는데 다만 이 메타버스라는 게 테마주 성격으로 보더라도 최근에 좀 거품이 빠지고 있기도 하고 해서 그 지금 뛰어드는 게 좀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이런 거는 지나친 억측인가요? 그래서 좋은 지적이신데요. 올해 좀 이제 메타버스 열풍을 넘어서 광풍이 불면서 장기간에 관련 주가들이 많이 급등했다가 올해 한 12월부터 좀 조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메타버스라는 게요.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10년에 한 번 있을 메가 트렌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00년대 초에는 IT, 또 2010년에는 인터넷, 그리고 지금 2020년대 현재는 앞으로 10년 동안 이 메타버스가 메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 관련된 이거는 트렌드는 앞으로도 계속될 거고 이제 올해부터 시작입니다. 단 이제 그 10년 트렌드 안에서 왜 같은 트렌드 그 안에서 뭐 주도주나 좀 그런 게 바뀌는 거 있듯이 메타버스 내에서도 뭐 올해 같은 경우는 뭐 게임 회사들이 제일 퍼포먼스가 좋았고요. 그런 것처럼 물론 이게 테마가 좀 주도주들은 바뀔 수 있지만 이 메타버스 관련된 테마는 올해부터 해서 앞으로 한 최소 10년 동안은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 어떤 주가의 흐름이 아니라 기술적 트렌드나 소비자 수요를 감안하면 꽤 오래 갈 거니까 이쪽에 뒤늦게 뛰어든다기보다는 어떤 진짜 소비자들이 납득할 만한 좋은 서비스를 하느냐가 핵심이다 이런 지적이신데 또 하나 이제 이게 뭐 여러 차례 손바뀜이 벌어지면서 싸이월드 경우는 말씀해주신 싸이월드 그 G 같은 경우는 5곳의 상장사하고 투자사들이 컨소시엄이거든요. 그래서 200억 원 상당의 기존 부채는 그대로 두고 서비스만 10억 원에 인수했는데 글쎄 뭐 그러다 보니까 관련 기업들 주가는 최근에 많이 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정말 내가 가치라는 게 있는 건가? 200억 부채인데 10억에 팔렸는데 그럼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좋은 생각이신데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게 원래 싸이월드가 거의 서비스를 중단했다는 게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그래서 실질적으로 회사가 거의 부도가 나서 망했던 건데 이거를 인수하다 보니까 당장은 일단 재무 구조가 그렇게 막 건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이제 인수한 곳이 계획대로 오픈하게 되면요. 저도 이제 탐방도 가보고 제가 추정도 해봤지만 당장 내년에 1년 만에 그 BEP를 넘어서 꽤나 흑자가 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했던 그 배경음악이나 뭐 미니미 관련된 개인향 도토리 판매 그리고 기업들이 이제 싸이월드에 너도 나도 지금 입점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왜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모 경쟁사의 대표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은 다 좋은데 주요한 소비층이 미성년자랑 외국인인데 싸이월드는 아시겠지만 다들 최소 20대 이상의 이런 그 성인에다가 또 소비력이 있는 소비층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막상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기업들이 들어가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이 지금 싸이월드가 유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들이 입점을 하면은 1년에 최소 내는 입점료만 해도 엄청납니다. 그렇게 보면은 당장 내년에도 BEP를 넘기고 꽤나 흑자가 되기 때문에 이 재무 관련된 이슈는 일단 흑자 전환되고 이익이 쌓이면 요거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BEP 말씀을 좀 잘 해주셨는데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에 대해서 손익분기점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금방 그걸 넘어설 수 있을 거다. 재무적 문제는 큰 우려사항은 아니다 이런 얘기신데 또 하나는 여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에서 느끼는 뭐 가상화폐 얘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혹시
본업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 부업이라고 그럴까요? 가상화폐 같은 거에 더 이 참여하는 주주 회사들이 관심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예. 제가 그래서 올해 예. 올해 제가 상반기에 레포트 처음 썼을 때 예. 이러한 가장 질문 제일 많이 받았어요. 이게 그렇지. 싸이월드 본업보다는 소위 말하는 가상화폐 코인을 일단 가정에서 일종의 먹튀하려는 게 아니냐, 소위 말하는 그런 걸 많이 들었는데 예. 그러다가 예. 이제 아시겠지만 올해 이제 각종 게임사들이 게임을 출시해서 그것을 이제 가상화폐와 연동시키는 이런 메타버스 경제 시스템이 앞으로 메타버스 시대의 또 하나의 새로운 경제 모델로 자리가 잡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고 나니까는 불과 두세 달 만에 인식이 확 바뀌었습니다. 이제 싸이월드가 하려던 이 모델이 원래 메타버스라는 그 세상에서 원래 되는 가상 경제 시스템이나 그러니까 이 가상화폐라는 거는 메타버스라는 가상 세계에서 통용이 되는 화폐구나. 이제 그거를 인식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게 제대로 된 메타버스 플랫폼과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또 그와 연동된 암호화폐라는 게 없으면 안 됩니다. 마치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해도 우리가 쓰는 화폐가 없으면 경제 활동을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우려는 전혀 안 하시는 게 오히려 메타버스 플랫폼화 될수록 더더욱 의미 있는 암호화폐가 필요하고 또 그 해당 관련된 암호화폐의 가치도 지속적으로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당초의 포부처럼 이 국민 플랫폼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느냐 이런 건데 물론 시간도 걸리고 이 플랫폼이 된다는 건 이용자들이 직접 받을 수 있는 락인 해놓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들도 공개가 돼야 될 텐데 그런 모든 걸 감안했을 때 우리 플랫폼으로 다시 자리를 잡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마지막으로? 예, 그래서 그게 가장 이제 키포인트인데 그러니까 다들 싸이월드가 일단 제대로 리오프닝을 하면은 한 번 분명 관심은 분명 둘 텐데 들어가 보죠. 그것까지는 분명 다들 동의하시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거기다가 예전에 그 싸이월드의 그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가장 관심이 많으신데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일단 오픈을 해서